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첫 몇 달 동안은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르는 사람일 텐데 신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강 방어 전투, 그러니까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개성으로 가는 그 사이에 한강에 방어선을 치고 이걸 지키게 한 적이 있습니다. 도원수는 김명원이라는 사람이었고 부원수가 신각이었어요. 그런데 도원수가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니까 부원수 신각이 양주에 가서 그 지역에 있던 군대를 모아요. 군사들을 모으고 일본군과 싸웁니다. 양주에 있는 계제, 해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70급을 참수했다. 그 다음에 실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이후 처음 이런 승전이 있었다. 소규모 전투지만 처음 조선군이 이긴 전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특별히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공을 세웠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주변에서 야, 우리 싸우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의기가 솟구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각이 이겼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도원수였던 김명원은 자기가 도망을 갔잖아요. 패전하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 아래에 있던 신각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원수 김명원은 조정에 뭐라고 보고했냐면 내 부원수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신각을 참해라. 군법에 따라서 신각을 베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명이요 해가지고 이제 선전관이 말을 타고 막 내려가는데 그 선전관이 떠난 다음에 신각이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승전보가 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아닌데, 그래서 다른 선전관을 보내서 아니다, 신각을 죽이지 말아라 하는 선전관이 뒤따라 갔는데 그만 앞에 간 선전관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즉시 신각이 목이 베어요.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잠깐 멈추시오. 이거였는데 너무 뒤에 간 겁니다. 그래서 신각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신각에 대해서 선조 수정실록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신각이 기록 무인이나 나라에 몸바쳐 일을 처리하면서 청렴하고 부지런했는데 죄 없이 죽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신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잘 전해지지도 않죠. 그 초기 상황이 이렇게 두서없음, 무질서, 우왕좌왕, 혼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조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평양에 도착을 했지만 평양에서 사수할 계획이 있기는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의주로 가게 되죠. 6월 11일에 평양을 출발해서 6월 22일에 의주에 도착합니다. 4월 30일 날 한양을 떠나서 6월 22일에 의주에 도착했으니까 2달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서 의주에 가게 되는데, 과연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의주까지 간 것이 잘한 것이냐 라고 한 것에 대한 평가는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영화에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한양에 서울로 돌아온 선조가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아주 목을 맸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조를 위한 변명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시기했다. 그래서 이순신을 사지로 몰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선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이순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이 훌륭한 장수였다고 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시대에
모든 군사 지휘관을 다 놓고 비교를 해봐도 이순신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이순신에 대한 과도한 평가가 갖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과 대비시키면서 이순신을 미워하는 바람에 이순신과 비교될 만한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부정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순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죠. 원균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원균이 이순신과 대비되면서 이순신의 경쟁자가 되면서 더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도 마찬가지죠. 선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순신에 대한 과도한 긍정평가의 그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이야기가 이순신 자살설입니다. 이순신이 이제 전쟁이 끝나는구나. 전쟁이 끝나면 나를 시기하는 국왕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이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일까요? 장수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것도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투 중에 지휘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순신 자살설도 옛날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록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 가까이 지나서 숙종 때 대제학을 지낸 이민서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김충장공 유사. 이때 김충장공은 의병장 김덕령을 가리키는데요. 이 글은 김덕령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장군이 죽은 뒤로, 김덕령이 억울하게 죽은 뒤로 장수들이 제 몸 보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의심했다. 김덕령이 억울하게 죽은 다음에 모든 장수들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재우는 군대를 해산해서 화를 피했고, 이순신은 전투가 벌어지자 투구를 벗고 스스로 탄환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목적이 있는 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김덕령의 죽음이 억울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 곽재우가 군대를 해산했는지 이순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순신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안방준이라는 사람이 노량기사라는 글을 씁니다. 안방준은 임진왜란에 직접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량기사, 노량해전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보면 이순신의 전사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하자, 유탄에 맞아서 전사한 거예요. 군관 송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에 갑옷과 투구를 벗기고, 아까 이민서의 글에서는 전투가 시작되자 이순신이 투구를 벗고, 그런데 안방준의 이 글에서는 죽은 다음에 갑옷과 투구를 벗기고, 죽을 때 투구를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붉은 담요로 주검을 감쌌다. 그리고 벗긴 그 갑옷과 투구를 자기가 입고 마치 이순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깃발과 북을 잡고 싸움을 독려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민서의 이야기를 믿을까? 안방준의 이야기를 믿을까? 누가 더 가까이서 봤을까? 누가 더 사실을 사실대로 남기려고 했을까? 모든 면에서 안방준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죠. 이게 더 믿을 만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안방준의 이 기록은 선조실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선조실록,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형조정랑 윤양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아뢰기를 노량해전의 전공은 모두 이순신이 힘써 싸워 이룬 것인데 불행히 탄환을 맞자 군관, 송희립 등이 곡성, 우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고 생시나 다름없이 이순신이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각, 나팔을 불어 모든 배가 주장의 죽음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승세를 이루었습니다. 이 안방준의 노량기사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선조실록에도 담겨 있죠. 이 실록으로 안방준의 기록이 한 번 더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이 자살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기록으로도 뒷받침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순신 자살설을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는 없어요. 누구도 이순신이 자살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순신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내내 그 만공을 세운 이순신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 그 죽음에 대한 아쉬움. 이순신에 대한 동정심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마지막 전투에서 죽음을 당해서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니.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과도한 미화의 그림자.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그냥 돌아가셨을 리가 없다.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었을 거야. 선조로부터 반드시 죽음을 당했을 거야. 선조 때문이야. 나쁜 선조.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공정해야 되죠. 누구에 치우치고 누구에게 가혹하면 안 되는 거죠. 자료에 바탕을 두고 공정하게 평가를 할 때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이순신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